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글을 쓸 때 보통 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차례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진짜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작품을 여러 번 언급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 동백꽃 필 무렵은 진짜 해도 파도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JTBC 눈이 부시기가 방송될 때 제가 유튜브를 했다면 그 또한 역시 몇 차례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동백꽃 필 무렵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동백꽃 필 무렵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노규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세 씨가 맡고 있는데, 이 인물이 처음부터 지금을 비교해보면 비중이 완전히 다르죠. 이 드라마가 캐릭터만 확실하면 서로 캐릭터끼리 유기적으로 얽혀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노규태 씨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인물은 진짜 실제로는 진짜 찌질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명대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애드립인지 작가의 필력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법원 앞에서 그 엄마가 쫓아왔죠, 이혼할 때. 그런데 엄마에게 그럽니다. 자영이가 주인공인데 왜 엄마가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왜 행세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향미 살인 의혹을 받고 연행되려고 할 때 지하 주차장에 홍자영 변호사가 이제 차를 타고 등장하죠. 그때 이제 그래서 왜 드리프트를 탔더 이랬던가? 드리프트는 빼박이지 이랬던가? 근데 순식간에 드리프트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지금도 드리프트를 검색해 보면 동백꽃 필 무렵하고 홍자영이 떠요.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럴까 할 거예요. 드리프트하고 홍자영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명대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혼 신고 서류에 보니까 노규태가 85년생이고 홍자영이 84년생이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84년생이에요. 그럼 제가 진짜 얼마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근데 필구의 할머니이자 동백이 엄마가 자기 57세 할머니라고. 그 임상춘 작가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넝쿨즈에 굴러온 당신, 김남주 씨가 주인공, 유준상 씨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는 윤여정 씨도 나오고 강부자 씨도 나오고 하는데, 그 모든 세대가 대사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세대부터 나이 많은 세대까지 출연한 배우들이 어떻게 우리 세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느냐. 박지은 작가는 어린 나이부터 노년까지를 통틀어서 이제 통찰하고 있다면, 이 임상춘 작가는 좀 나이 많은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필구 할머니, 동백이 어머니가 57세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57세가 나는 할머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손주가 있다고 해도 어디 나가서 나는 57세 할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정석희는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노규태를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노규태는 초반에 늘 동백이에게 치근대던, 술 마시고 정말 돈 깎고, 그리고 주인이랍시고 갑질하고,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임상춘 작가가 정말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사람은 모두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를 보는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또 누군가는 다르게 보고. 그래서 이 캐릭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시카라는 인물도 나오죠. 이 사람은 미세스 강종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종렬과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엄마는 왜 너 위자료 받고 이혼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유는 미세스 강종렬이라는 SNS 계정을 폭파시킬 수가 없잖아요. 강종렬하고 이혼하면.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엄마가
늘 헬리콥터 맘으로 모든 걸 다 챙겨줬대요. 얘 이름이 본명이 박상미예요. 이 상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네가 왜 생각을 해? 생각하지 마.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고 엄마가 다 이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입에 달고 사는 말 한마디가 아버지한테 혼나. 너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 아버지가 항공기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억압당하고 아버지에게 기가 눌리고 또 엄마가 자존감 없게 키워놓은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 있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 없는 인물로 컸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향미가 정말 직감적으로 그걸 깨트려 보고 얘기해요. 너는 나하고 같은 과야.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랑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제시카가 돌아서 향미를 향해서 차를 몰았던 거죠. 우리가 제시카를 이해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제시카의 본질은 좋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가 이렇게 전개되고 나니까 우리가 캐릭터에 혹해서 자꾸만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강종렬이 제시카에게 필구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이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제시카가 이혼은 못하고 필구를 데려오면 내가 키우겠다라고 해요. 제시카가 필구를 잘 키울까요? 제시카가 그냥 관심 없게 그냥 방치하면서 잘 키울 수도 있어요. 걔를 구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잘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동백이가 필구를 내놓을 리는 없죠. 하지만 이제 강종렬이 필구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동백이의 미련이 있어서라기보다 지금 이제 살인범이 나돌아다니는 그런 환경에 얘를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구는 상처를 받았어요. 곽덕순 여사, 저희가 이름 잘못 말했던 그 곽덕순 여사, 고두심 씨가 맡고 있는 용식의 어머니가 얘가 혹이라고 했잖아요. 혹이 달려있는 여자다. 그거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기가 전지훈련에서 돌아왔는데 데리러 오지도 않았고 집에 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비밀번호도 바뀌어있고 얘는 우주를 잃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마의 혹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 김강훈 아역 필구를 맡고 있는 아역 배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아역 배우는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이병헌의 아역이었고 최근에 그 나의 나라에서는 우도환의 아역으로 나왔고 또 그리고 호텔 델루나에서는 여진구 씨의 아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에서는 조정석의 조카로 나왔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모든 아역 배우들이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강훈이 맡고 있는 필구처럼 본래 자기 배역인 경우는 드물어요. 필구 역할이 김강훈 배우에게는 좋은 경험이자 기회인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우주를 잃은 것 같았다고 하는데 저도 진짜 눈물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 필구가 전지훈련을 떠났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전지훈련. 근데 이 전지훈련을 간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향미가 죽죠. 저는 그 설정, 작가의 배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필구를 다른 곳에 보낸 거잖아요. 시청자도 걱정을 덜하고 어쨌든 아역에 대한 뭔가 어린아이에 대한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서 작가의 마음 씀씀이가 역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